이재명 후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집으로는 가죠. 정치적으로 어디로 가냐 이거죠.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야 되죠? 국립호텔? 그런 얘기 할 때는 아직 아니고요. 어디로 가냐고요. 일단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도 애매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당내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정치 겸 뭐 준비된 대통령 후보 그렇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 2번의 경기지사 중도하차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경험도 없고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에 줄을 섰던 나래비를 섰던 뭐 의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의원들조차도 결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 뒤에 가서 딱 서 있었는데 이제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이재명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둬들인 그 표가 이 민주당 후보들이 그동안 거둬들인 표 중에서 최다 득표입니다. 최다 득표. 비록 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둔 득표보다 무려 270만 표가 많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진 최고의 정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임 고문직 제안을 했더니 또 이재명 후보가 선선히 수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고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고문. 어제 뭐 눈물의 해단식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또 SNS에 미안합니다. 참 이 스탠스는 잘 잡아요, 그죠? 네. 왜 천주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걸 패러디했는지 아무튼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 감성적인 그런 이제 문장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쪽으로 문자 폭탄을 보냈답니다. 이낙연 때문에 졌다. 이낙연 측이 대장동 제보한 거 아니냐. 송영길과 추미애를 지켜라. 이재명 편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송영길과 추미애뿐이고 이낙연은 아니다. 이게 편가르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쪽에다 문자 폭탄.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단 그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장동 게이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 서울중앙지검하고 경기 남부경찰청 이제 2곳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할 때부터 딱 중지돼 있었습니다. 왜?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수사는 이제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의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담당 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합의한 대로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또 특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 수사해오던 쪽에서 뭐 수사를 해서 그 뿌리를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장동 수사에서 느닷없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되는 어떤 결정적인 검찰 진술
또는 뭐 결정적인 증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의 정치적 앞날을 좌우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정치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건데요. 윤석열 후보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6달 대통령 직무 첫 6달의 평가가 높으면 국민들이 야 잘한다 우리 윤석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60, 70 이렇게 솟으면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뭔가 좋지 못한 일들이 주변에서 생기고 뭐 죽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득표율보다 내려가는 지지율을 보이면 이재명 고문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살아나는 뭐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지방선거에 가령 뭐 경기지사, 서울시장, 뭐 경북지사 2024년에 국회의원 출마 차기 대선 도전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고문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지금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본인도 중앙무대에서 은퇴할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다음 대권 도전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번 대선의 당락과 관계없이 나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여전히 나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대선 패배 후 해단식에서는 미안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하서 뭐 울음바다를 만들었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밟았던 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한번 실패한 다음에 당권을 움켜쥐고 대선에 다시 나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도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 대권에 한번 실패, 그다음에 당권에 도전, 그다음에 다시 대선 도전.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